자, 우리 기본서 첫 페이지 보게 되면 목차가 나와요. 자, 목차는 알아서 펴주세요. 목차 있죠? 목차.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요. 목차를 펴줍니다. 찾았습니까? 못 찾은 분은 뭐 옆 사람 거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목차. 자, 한 번 더, 전부 다 앞부분 보이죠? 목차, 예. 다 찾았죠? 자, 목차 분석합니다. 자, 먼저, 제1편이죠. 파트 1.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부동산학 총론은, 자, 2에서 3 적어주고요. 두세 문제가 나와요. 최근 시험은 두세 문제인데, 참고로 23회 작년 시험은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식 목차 보세요. 1장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3장 부동산 특성, 4장 속성입니다. 이 중에서 자, 제2장 동그라미 부동산 개념과 분류예요. 제3장 동그라미 부동산 특성이다. 2장 3장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웬만큼은 여기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가운데 두 가지를 좀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2편 넘어가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목차가 세 가지죠. 1장 수요공급 이론, 2장 부동산 시장, 3장 경기 변동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별표하세요. 별표합니다. 그것도 큰 별표 그려져요. 1장만요. 자, 수요공급은 별표 붙여주고 중요합니다. 이 별표 기준이 뭐냐? 별표 표시된 것은 무조건 5문제 안팎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수요공급에다가 적어줘요. 4에서 5 적어주고 기본적으로 너댓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23회 작년 시험은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자, 목차가 01, 02, 03, 04 있죠. 자, 01 부동산 수요, 02 부동산 공급, 03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그러면 03을 이렇게 세모. 03에다 세모해줘요. 자, 탄력성은 세모했죠. 그 다음에 04가 뭡니까? 견연가격 결정과 이등의 얘도 세모. 자, 이 세모가 뭐냐? 얘가 바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목차 보시면서 계산 문제는 탄력성과 견연가격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서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구나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일단 1장 수요공급은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2장 부동산 시장은요. 괄호 1에서 2 적어주고요.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에서 03번 있죠. 효율적 시장. 여기다가 세모. 03에다가 세모하시고요. 이 부분도 계산 문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세모 안 된 부분은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나온 게 딱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3장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 1 적어주고요.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가벼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3편 넘어가죠.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정책은요. 괄호 5에서 6 적어주고요. 대여섯 문제가 나요. 참고로 23회 시험은 여기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1장 부동산 문제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니까 통과합니다. 제2장이 있죠. 부동산 정책. 제2장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정책에서 문제가 거의 5문제는 나와야 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정책에서 문제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정책은 세모가 없습니다. 계산 문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정책은 아주 중요하다. 4편 넘어가요. 부동산 투자와 금융.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1장 부동산 투자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별표했죠? 그럼 투자에서는 어떻게 적을까? 6에서 8 적어주고 기본 6문제, 8문제가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2장 금융, 제2장도 별표. 금융은 5에서 6 적어주고요. 대여섯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계산 문제 분석합니다. 자, 투자를 보았더니 01, 02, 03, 04, 05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02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죠. 02 세모.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 04 있죠.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있죠. 얘도 세모.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05번이 있죠. 얘도 세모.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세모가 3개 나왔죠.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많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투자에서는요, 기본 계산 문제가 3문제 이상 나옵니다. 세모도 3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모가 3개 된 것처럼 각각 한 문제 잡더라도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계산 문제가 투자에서 나오더라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은요, 계산 문제가 약해요. 그러면 02가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가 나와요. 여기다가 세모. 02번 정도가 계산 문제 가능한데 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산 문제 나온 것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만 딱 보더라도 여기서만 계산 문제가 나와요. 예.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5편입니다. 파트 5죠. 부동산 개발, 관리, 입지 선정입니다. 그러면 1장 부동산 이용활동, 2장 개발활동, 3장 관리활동, 4장 마케팅 광고활동, 5장 입지 선정입니다. 여기서는 따로 별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이용활동은 한 1만 적으면 되겠네요. 한 문제는 가능한데 특히 23회 작년 시험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가능하다. 다음에 2장 부동산 개발이 있죠. 개발은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3에서 4 적어주고요. 서너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는 개발이 가장 중요하구나. 3장 관리는요 1 적어주고요. 한 문제가 나와요. 4장 마케팅 광고 1 적어주고 한 문제 나옵니다. 다음에 5장 입지 선정이 있죠. 2 정도 적어주고 2. 예. 그래서 2문제 안팎입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은 목차가 01번부터 05번까지 있죠. 그럼 02번이 뭐죠? 주요 입지론이죠. 여기다가 세모. 계산 문제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입지에서는 주요 입지론에서 계산 문제가 잘 나오더라. 예. 다음에 파트 6편 보죠. 마지막 편인데요.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러면 자, 감정평가론에다가 별표하시고요. 감정평가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목에다가 6에서 7 적어줍니다. 무조건 6문제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더 가능하죠. 7문제까지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 2장 부동산 가격이론, 3장 지역 개별 분석, 4장 감정평가 3방식이죠. 5장 물건별 감정평가, 6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동그라미 4개 맙니다. 제2장 동그라미 부동산 가격이론입니다. 3장 동그라미 지역 개별 분석입니다. 4장 동그라미 3방식이죠. 그리고 6장 동그라미 가격 공시제도. 동그라미 4개죠. 요 4가지에서 웬만하면요 6문제가 대부분 다 나옵니다. 4가지를 집중하시고요. 또 자, 세모는 계산 문제죠. 세모는 한 개만 표시하세요. 제4장 3방식이 있죠. 거기다가 세모하시고. 예, 세모하시고. 3방식은 반드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서 자,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러면 전체를 크게 봅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시면서 별표가 몇 개 되어 있다? 자,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처음에 첫 번째 별표가 뭐였죠? 수요 공급이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 세 번째는 투자. 네 번째는 금융.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자, 해서 자, 별표 5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수요 공급. 다음에 정책입니다. 투자, 금융,
감정평가다. 자, 이 5개 파트가 적어도 기본 5문제는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교는요, 이 5개 파트만 잘하면요, 여기서 매년마다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 기본 26문제 나와요. 26문제. 65점 비중 65점요. 예. 그리고 30문제입니다. 매년마다 이 5개 파트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5개 파트를 잘해야 됩니다. 다음에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목차에서 일단 제가 세모로 다 표시해 드렸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최근 시험은 계속 예비 없이 7문제. 23회 7문제, 22회 7문제, 20회 7, 19회 7, 18회 7 계속 7문제 고정이잖아요. 7문제.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도 꼭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1월, 2월, 3월, 4월 과정은 그때그때마다 좀 부분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기본적인 문제는요. 별도로 5월 되면요. 5월에서 아마 6월쯤 될 거예요. 5, 6월쯤 되면 제가 별도로 날을 정해서 계산 문제만 전부 다 모았어요. 한꺼번에 모아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한꺼번에 정리해야 되거든요. 계산 문제 특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별도로 이제 5, 6월 되면 계산문을 전부 다 모아서 한 번 더 쫙 모아서 특강으로 정리하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 끝이 납니다.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자, 결국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학교는 흐름은 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5개 파트, 수요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감정평가 확실히 정리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몇 문제? 7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만 극복이 되면요, 학교는 예외가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1독, 2청, 3록, 4석 거쳐버리면 학교는요, 아마 제가 치는 거 점수 더 잘 나올 거예요. 무조건 고득점입니다. 75점, 80점 장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늘 지켜봐요. 어느 학원, 어딜 가더라도 많은 수험생들이 학교론에서 원하는 만큼 점수를 얻지를 못해요.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가 맨날 나오는 게 40점이야, 45점이야. 점수가 늘지를 않아요. 맨날 떨어지더라.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왜 떨어질까요? 1독 2청은 같지만은요, 2청도 제대로 못했고 3론 4설을 못 고쳤기 때문에 힘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학교로는 특히 얘를 못했고 얘를 못했기 때문에 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교로만큼은 특히 꼭 기가세요. 사각지대. 학교로는 절대 사각지대가 X 없어야 됩니다. 특히 1차 과목은요, 민법. 학교는 있죠. 겨우 2과목입니다. 2과목인데 어느 과목은 잘하고 어느 과목은 못하더라 하면요, 시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란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제끼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2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과목은 무조건 사각지대 없어야 됩니다. 특히 학교로는요, 이 사각지대 많은 수험생들이요, 감정평가 야구요. 그리고 계산 문제. 구멍투성이에요. 많은 수험생들이. 감평 진짜 못해요. 계산 문제 진짜 못 풀어요. 구멍이 한 개가 2개입니다, 2개. 그럼 여기서 몇 문제 나오지? 여기서 6문제, 7문제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7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 포기하지? 12문제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뻥 뚫렸어요. 포기하고 지레 겁먹고 취약 과목이고 사각지대입니까요.
근데 얘를 없애야 됩니다. 사각지대 없애게 되면 여기서 몇 문제 따라 네 문제 득점하자. 네 문제. 네 문제 건지고 계산 문제 여기서 또 네 문제 건지자. 사각지대가 없으면요. 네 문제 건지고 네 문제 건지면 몇 문제 확보가 된다? 20점이죠. 20점. 그래서 사각지대만 없애버리면요. 여기서 네 문제 따게 되면 토탈 2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따고 들어가요. 그럼 사각지대가 없잖아요. 그럼 평소에 50점 나는 점수가 20점 업시켜버리면 얼마? 70점이 돼버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60점이면 몇 점이 된다? 80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 먹어야 됩니다. 절대 학교론만큼은 다 중요한 것들인데 여기서 구멍이 2개씩 나더라. 그런 분들 많습니다. 처음부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렇게 중요한 파트에서는 절대 구멍을 내지 말자. 절대 사각지대 없이 고루고루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각지대가 감정평가하고 계산 문제더라. 요거만큼은 구멍을 내지 말고요. 꼭 몇 문제씩 네 문제는 득점하게 되면요. 학교로는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어요. 올해 시험도 65점, 7점은 그냥 따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유있게 1차는 합격하는 겁니다. 미리 이 두 파트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것으로 만들면요. 오히려 여러분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점수를 주물 수가 있어요. 요즘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요. 자, 일단 1년 동안은 어떤 과정? 1독, 2청, 3론, 4서 과정. 특히 2청 과정, 강의를 2번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말자. 단계를 넘어서 3론 과정 거치고 특히 마지막 토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4문 과정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서 중요한 5개 파트하고 계산 문제를 체크해야 되는데 절대 사각지대는 절대 만들지 말자. 특히 가장 많은 사각지대가 감정평가 부분과 계산 문제예요. 절대 구멍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기본서 첫 페이지는 쉬었다가 다음 시험부터 차례대로 전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